리그 번토의 폭풍전야, 그리고 등번호 7번의 침묵. 2026년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중심부인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려한 할리우드의 조명 아래 파란만장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미국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의 이름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던 찬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LAFC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슈퍼스타 손흥민의 득점 기록지는 의외로 고요하기만 합니다. 시즌 개막 후 수많은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손흥민이 터뜨린 골은 단 한 골에 불과합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아시아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인 그에게 기대했던 수치와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ESPN은 LAFC의 승리 공식에 손흥민의 골은 더 이상 필수 요소가 아닌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폭스사커는 한술 더 떠 30을 넘긴 노련한 공격수의 신체적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우리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원했지, 테스만 하는 선수를 보러 온 게 아니다 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위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외부의 평가와는 사뭇 다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90분 내내 피치를 누비며 상대 수비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우리가 열광했던 전매 특허 손흥민 존에서의 가마차기 슈팅이나 폭발적인 스프린트 후의 마무리가 예전만큼 자주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대신 그는 공을 잡았을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 주변 동료들의 위치를 살피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장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인지 전문가들은 노쇠화로 인한 자신감 결여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정작 팀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는 그의 침묵 속에 담긴 더 큰 그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LAFC의 최근 사이언스 엔진 속에서 팀은 무려 1-3골을 몰아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득점의 출발점에는 항상 손흥민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비수 2명을 유인하며 만들어낸 공간, 상대의 예측을 불허하는 전환 패스 하나가 팀의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결과론적인 골 수치에만 집착합니다. 왜 소리는 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침묵하는 득점 기계, 그러나 승승장구하는 팀.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손흥민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라운드를 밟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힘이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언론이 연일 퍼붓는 비판의 화살 속에서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인물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천재가 일관한 천재의 수수께끼 케빈 더 브라이너의 일침. 미국 현지 언론이 손흥민의 득점 가뭄을 두고 노쇠화와 기량 하락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쏟아낼 때 유럽 축구계의 가장 정교한 두뇌로 불리는 케빈 더 브라이너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근 한 축구 팟캐스트에 출연해 MLS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현재 손흥민이 구사하는 축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지능적 결과물인지를 역설했습니다. 더 브라이너는 손흥민의 무득점을 능력의 부재가 아닌 전략적 진화의 결과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축구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려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는 지금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축구의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 더 브라이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슈팅을 아끼는 현상에 대해 그것이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팀의 승리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학적 접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의 손흥민이 30%의 확률에도 과감히 슛을 쏘아 골망을 흔들던 해결사였다면 지금의 손흥민은 80% 이상의 득점 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설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브라이너는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이 상대 수비수들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상대 센터백 2명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라붙는다. 전 세계가 그의 슈팅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그 찰나의 공포를 이용해 동료들에게 광활한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다. 실제로 LAFC가 최근 기록한 1-3골 중 상당수가 손흥민이 수비수를 끌고 나간 뒤 발생한 빈 공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더 브라이너는 이를 이타적 플레이의 정점이라고 표현하며 득점왕 출신 선수가 자신의 개인 기록을 포기하고 팀의 조직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매체들의 비판을 향해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피니셔로 가두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그 틀을 부수고 나갔다.
그는 지금 피치 위에서 체스판을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브라위너의 이 분석은 미국 내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공을 차는 기술을 넘어 경지의 흐름을 읽고 제어하는 도사의 경지에 오른 손흥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득점 지상주의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무득점은 퇴보가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더 브라이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감독이라면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팀 전체의 공격 지표를 2배로 끌어올리는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가장 먼저 기용할 것이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자아를 누르고 승리를 사고하고 있다. 이 천재적인 미드필더의 변호는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손흥민이 왜 골을 못 넣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경기를 설계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킬러에서 건축가로 손흥민이 새로 쓴 7번의 정의, 과거 프리미어리그 시절.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프라인 너머에서 공을 잡은 그가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여 박스 안으로 진입할 때 상대의 수비수들은 그저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구석을 찌르는 그의 슈팅은 정교한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LAFC의 손흥민은 그 강력한 화살을 활집에 넣어둔 채 대신 보이지 않는 실로 경기장 전체를 조종하는 건축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구를 해석하는 뇌의 속도가 신체의 속도를 압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손흥민이 결과를 만드는 선수였다면 지금의 손흥민은 과정을 설계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이제 터치라인 끝까지 질주하는 대신 조항까지 내려와 경기를 조율합니다. 상대 수비가 자신을 막기 위해 전진 배치되면 그는 지체 없이 그 뒷공간을 향해 칼날 같은 전진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이것은 전성기 시절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그 공간을 이제는 후배 동료들에게 양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슈팅 타이밍이 유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저없이 골문을 조절했을 위치에서도 그는 한 템포를 죽이며 주변을 살핍니다. 미국 현지 해설가들은 이를 두고 결정력의 감퇴라고 비판하지만 세밀한 데이터 분석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때렸을 때의 득점 확률보다 그가 수비를 유인한 뒤 내주는 패스가 팀의 기대 득점 XG 수치를 훨씬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끝에서 터지는 환호성보다 팀의 전광판이 바뀌는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전형적인 윙어나 스트라이커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때때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에 관여하고 때로는 전방 압박의 기점이 되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합니다. 경기장 위에서 그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피치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자처럼 그는 팀 공격의 리듬을 조절하고 템포를 결정합니다. 공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조차 철저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한 걸음 옆으로 움직임으로써 동료에게 5m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현재 손흥민이 즐기는 고차원 축구의 핵심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득점왕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주는 중압감에서 자유로워진 듯 보입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무기를 숨기는 이 탓심은 그를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에서 위대한 리더의 반열로 올려놓았습니다.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는 명제를 그는 몸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소리가 날카로운 창이었다면 LAFC의 손흥민은 그 창을 휘두르는 거대한 손이 되어 팀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니키 효과에 미약 자신을 지우고 팀을 살리는 희생. 축구 경기장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수는 누구일까요? 보통은 공을 잡고 골문을 향해 돌진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6년 MLS의 수비수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은 공을 잡지 않고도 자신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손흥민의 무소유 움직임입니다. LAFC가 최근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을 몰아치며 리그 화력 1위를 달리고 있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득점 순위표에서 사라진 손흥민의 미끼 효과에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수비 전술은 철저히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상대 수비진에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1순위 제거 대상입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단 한 번의 위협적인 움직임만 가져가도 상대 센터백과 풀백은 자석에 끌리듯 그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이 심리적 기제를 완벽하게 이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골을 넣으려 하기보다 수비수 2명을 달고 터치라인 쪽으로 길게 빠지거나 중원 깊숙이 내려오며 상대 수비 대형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미끼 효과 DCOI EFST의 정수입니다. 손흥민이 수비진을 비워낸 그 찰나의 공간으로 LAFC의 젊은 공격수들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통계적으로 손흥민의 득점은 줄었지만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때 팀 동료들의 슈팅 자유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터진 3골 모두 손흥민이 수비수를 최소 2명 이상 유인하며 만든 가공의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이 깔아줄 레드카펫 위를 걷듯 편안하게 골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엄청난 이타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에게 득점은 곧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이자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되기보다 팀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화음을 내도록 돕는 지휘자의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중계 화면에 잡히는 그의 모습은 예전처럼 화려한 골 셀레브레이션을 펼치지는 않지만 동료의 골이 터졌을 때 누구보다 밝게 웃으며 달려가 축하해줍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가 언급했듯 이것은 수학적 승리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한 골을 넣는 것보다 자신의 움직임으로 팀이 3골을 넣는 것이 승리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체득했습니다.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았다고 안도하는 순간 등 뒤에서 터지는 골잔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득점 수치라는 표면적인 데이터 뒤에 숨겨진 손흥민의 위대한 희생은 축구가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술적 체스게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넘어선 거인 골보다 갑질 리더의 품격, 운동선수에게, 특히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아온 공격수에게 득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이자 타오르는 자부심의 근원입니다. 2022년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들어올리던 순간 손흥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6년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득점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은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미국 현지 언론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선수 개인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거나 동료의 위치보다 골문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공격수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경기장 위에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량이 떨어진 자의 도피가 아니라 팀의 승리라는 거대한 대의를 위해 자신의 에고 이지오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LAFC의 라커룸 안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주전 선수가 아닌 정신적 지주이자 도사와 같은 존재로 통합니다. 젊은 유망주들이 득점 찬스에서 당황할 때 손흥민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수비를 끌고 갈 테니 너는 그저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기만 해라. 이 한마디는 전술판 위의 화살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빛나기보다 동료들을 빛나게 함으로써 팀 전체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서번트 리더십 SERVCSSAP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득점왕 출신의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관중은 골을 넣는 영웅에게 환호하고 스폰서는 득점 수치에 따라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세속적인 지표보다 팀의 완벽한 기능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가 경기 종료의 슬이 울린 후 자신의 무득점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동료들을 일일이 안아주는 모습을 로스앤젤레스 팬들에게 기쁨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골로 말하는 선수를 넘어 존재 자체로 경기를 정의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아를 누르고 팀을 우선시하는 그의 태도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숭고한 가치를 대변합니다. 개인의 영광을 뒤로하고 전체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선택. 그 고결한 희생 덕분에 LAFC는 단순한 클럽팀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유기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축구 인생 중 가장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지배력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축구를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라는 단편적인 숫자로만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이 손흥민의 단 1골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 정밀 데이터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6년 MLS 데이터 리포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득점 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격 지표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량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경기장 전체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마스터마인드로 진화했음을 입증하는 움직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가장 놀라운 지표는 비대 어시스트 XA와 키패스 KY PASSES 수치입니다.
손흥민은 경기당 평균 2개의 티패스를 기록하며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패스를 많이 하는 것을 넘어 상대 수비의 숨통을 끊는 치명적인 기회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격 기여도 PRA-ASSIST 지표를 살펴보면 손흥민의 증가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득점으로 연결된 최종 패스의 이전 단계, 즉 수비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기존 패스의 70% 이상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데이터는 압박 유인 지수입니다. 손흥민이 볼을 소유했을 때 상대 수비수가 평균적으로 3명 이상 달라붙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리그 평균인 1명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슈팅을 때리기보다 이 압박을 견뎌내며 반대편의 빈 공간으로 볼을 배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의 드리블 성공률 또한 여전히 65%를 상회하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 상대 진영을 허물 수 있는 파괴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패스 성공률 부문에서도 손흥민은 전성기 시절보다 훨씬 높은 88%를 기록 중입니다. 과거에는 모험적인 슈팅으로 공격권을 마무리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점유율을 유지하며 팀의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뛰는 동안 LAFC의 전체 점유율과 슈팅 횟수가 그가 없을 때보다 약 25% 상승한다는 통계는 손흥민이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데이터는 손흥민이 노쇠화로 인해 골을 못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골대 구석을 가르는 화려한 슈팅 대신 동료의 발 앞에 정확히 배달되는 패스 한 번이 팀에게는 더 큰 승리 확률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보지 못하는 이 정교한 숫자들은 손흥민이 여전히 피치 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그가 그리는 설계도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비수의 악몽 예측 불가능한 도사가 던지는 혼돈.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2026년의 손흥민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롭고 영리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손흥민이 언제 슛을 쏠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면 지금의 손흥민은 무엇을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MLS의 건장한 센터백들은 경기 전 비디오 분석을 통해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복기하며 데뷔하지만 막상 그라운드에서 마주한 손흥민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비웃듯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피지컬 축구에 익숙한 수비수들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손흥민의 포지셔닝입니다. 그는 중토 스트라이커처럼 박스 안에 머물며 몸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거나 측면 구석으로 빠져 풀백을 유인합니다. 센터백이 그를 따라 나가면 뒷공간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따라 나가지 않으면 손흥민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료의 발 앞에 대지를 가르는 전진 패스를 배달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지도 저지도 못하는 체크메이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휴스턴 다이나모와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 수비진은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기 위해 2명의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도 시도하지 않고도 상대 수비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가 공을 잡고 멈춰서서 동료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수비수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그 찰나의 망설임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 상대팀 수비수는 손흥민은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읽는 것 같다. 그가 어디로 패스할지 언제 뛸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축구 도사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압박해오면 가벼운 원터치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하고 상대가 뒤로 물러나면 정교한 롱패스로 수비력을 허뭅니다. 특히 그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은 이제 본인이 직접 침투하는 것보다 동료의 침투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패스 타이밍으로 진화했습니다.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떠난 공이 자신의 키를 넘기거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해 동료에게 연결되는 것을 허망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이해도의 차이입니다. MLS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이타적 진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질 골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손흥민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팀 전체의 승리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득점 기록지에 이름이 남지 않아도 경기 후 수비수들의 유니폼이 땀과 좌절로 젖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의 모든 계산을 망가뜨리는 시스템 브레이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유산의 탄생 숫자를 넘어 전설로 기록될 이름.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의 푸른 잔디 위에서 그려낸 2026년의 궤적은 단순한 한 시즌의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를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로만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서 완선행 리더이자 경기의 지배자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떠올립니다. 득점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의 위대함이 퇴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진화는 후배 축구 선수들에게 귀중한 이정표가 됩니다. 폭발적인 속도와 강력한 슈팅은 시간의 흐름 앞에 무뎌질 수 있지만 경기를 잇는 통찰력과 팀을 위해 자신을 지우는 이타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들에게 손흥민은 이제 골을 잘 넣는 법 이 아닌 팀을 승리로 이끄는 법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고뇌, 그리고 축구에 대한 깊은 철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팬들은 이제 전광판의 득점자 이름보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정교한 빌드업에 더 열광합니다. 관중 속에 모인 아이들은 손흥민의 슈팅 포즈를 따라하던 곳에서 나아가 이제는 그가 동료를 향해 찔러주는 날카로운 패스의 궤적에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이는 축구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문화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득점이라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던 시대에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동료를 빛나게 하는 과정의 미학을 이해하는 시대로 손흥민이 팬들을 안내한 셈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위대함은 그가 들어올린 트로피나 득점왕 타이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도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 팀의 뿌리를 지탱하는 그 고결한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에 손흥민을 진정한 전설이라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의 커리어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수는 골로 기억되지만 위대한 리더는 승리의 역사 그 자체로 남는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제 손흥민의 축구 인생은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득점왕 순위표 상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기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피치 위 22명의 선수 중 경기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뜨겁게 승리를 갈망하며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는 단연 등번호 7번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숫자를 넘어선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